10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경선, 세계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경계가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갑자기 파키스탄과의 국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을까요? 왜 탈레반 고위 강요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영토가 파키스탄 깊숙한 아톡 다리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왜 단순한 말싸움으로 보였던 논쟁이 실제 포격전, 총격전, 공습으로 번졌을까요? 그리고 왜 이 충돌이 지역 전체의 안보를 뒤흔들 치명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국경 다툼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에 그어진 경계선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위험한 분쟁의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20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강제 추방됐고, 일부 추정치는 340만 명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대규모 귀환이 이미 경제 붕괴와 식량 부족, 취약한 통치 체계로 무너져가는 나라의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충격파는 절대 국경 안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수세기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자신을 정복하려던 제국들을 모두 묻어버렸지만, 이제 잃어버린 영광의 환상을 쫓다가 스스로 같은 땅에 묻힐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탈레반은 무장단체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탈레반 자체는 아프간 영토 밖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지만 지역 안보를 해치는 테러 조직들에게 은신처와 지원을 제공해 온 거죠. 특히 파키스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 줄여서 TTP라고 불리는 반파키스탄 무장 조직입니다. TTP는 엄청난 영토 요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아프간 탈레반은 TTP에게 무기 훈련과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동부의 쿠나르와 낭가르하르 지방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탈레반은 연루를 부인하지만 고위층 내 많은 이들이 TTP 무장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TTP 지도자들이 아프간 수도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죠. 그 결과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가 TTP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훨씬 더 오래된 불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뿌리는 1893년 영국 제국이 그은 듀란드 라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듀란드 라인은 아프가니스탄과 나중에 파키스탄이 된 지역 사이에서 파슈툰 민족 공동체를 둘로 쪼갰습니다. 이 경계선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영국군 소총의 사정거리를 기준으로 그어진 거였죠. 지리나 역사, 현장의 실제 상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이 협정은 재앙이었거든요. 수백 년 동안 공존해온 공동체들을 가로질러 선이 그어졌고, 파슈툰 사람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국경선이 그들의 마을과 도시를 나눠버린 겁니다. 지금도 132년이 지났지만 역대 아프간 정부들은 계속해서 듀란드 라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파키스탄에 사는 파슈툰 인구가 아프가니스탄보다 거의 3배나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 항상 카불에서 강한 영토 회복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듀란드 라인을 인정된 국제 국경으로 취급하지만 카불과 TTP는 이를 불법적인 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TTP가 스스로 내세우는 목표는 파키스탄의 카이버 파크툰크와와 발루치스탄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을 조성하고 권위를 약화시킨 다음 이 지역들을 아프가니스탄에 합류시키는 겁니다. 이 주장과 자주 연관되는 지도가 있는데요. 인더스강의 아톡 다리까지 국경이 뻗어 있고 강을 따라 바다까지 뱀처럼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입니다. 모든 파슈툰 영토와 그 이상을 포함하죠. 물론 이런 영토 주장 뒤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아프간 정부가 파슈툰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통합할 수 있다면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파슈툰의 지배력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게다가 인구가 적은 발루치스탄을 장악하면 아프가니스탄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얻게 되는 거죠.
민족적 다수가 되는 것과 내륙국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는 현대적이고 중앙 집권화된 아프간 국가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탈레반과 TTP를 포함해 신구 모든 아프간 정부가 공유해온 비전이죠. 하지만 파키스탄의 파슈툰들이 아프간 동족과 합류하고 싶어 할지는 의문입니다. 발루치 민족이 아프가니스탄과 엮이고 싶어 할 가능성도 낮고요. 파키스탄에도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많지만 모든 지표에서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사실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의 톱니바퀴에 끼인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아프간 내무부가 올린 게시물은 해석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 듀란드 라인이 무력으로 강요된 것이며 탈레반은 강탈당한 영토를 되찾으려 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넓게 보면 아프간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코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 많은 민족 공동체들이 국경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이건 거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내부에도 해외 동족과 분리된 민족 집단들이 있는데 페르시아계, 타지크, 우즈베크, 투르크멘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듀란드 라인이 영국인에 의해 그어진 건 맞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모든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의 북쪽 경계는 영국 외교관 니콜라스 오코너가 획정했고 이란과의 서쪽 국경은 루이스 대인이 지도에 표시했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민족적 근거로 파키스탄 영토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면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필연적으로 제기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60%가 비파슈툰이거든요. 요점은 탈레반의 민족주의적이고 영토 회복주의적인 논리가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항상 양방향으로 작용하고 밀어붙이면 그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사이의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TTP 전사들이 파키스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는데 특히 카이버 파퉁크와와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그랬죠. 비교하자면 지난 4년 동안 2,600명 이상의 파키스탄 보안 요원이 살해됐습니다. 이 지역의 언론 매체들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서 일부 세부 사항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들은 이렇습니다. 2024년 3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TTP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공습을 가했고 카불은 이를 주권 침해라며 비난했습니다. 몇 달 후인 9월 쿠람과 코스트 근처에서 아프간 탈레반 국경 수비대가 파키스탄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죠. 2024년 12월에는 파키스탄이 다시 팍티카의 TTP 캠프를 공습해 민간인을 살상했고 카불에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3월과 4월에는 TTP 무장 세력이 파키스탄 와지리스탄 지역으로 대규모 침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이후 갈등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파키스탄은 8월에 교전 규칙을 변경하고 공세로 전환했죠. 국가 북서부에서 TTP를 겨냥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 작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며 이슬라마바드가 이제 TTP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적대 행위는 계속 심화됐는데요. 10월 9일 TTP 무장 세력이 파키스탄 준군사 부대를 매복 공격해 11명을 살해했습니다. 하루 뒤 파키스탄은 TTP 고위 지도자들이 숨어 있다고 믿어지는 카불과 다른 아프간 거점들을 공습으로 응답했죠. 보복으로 아프간 탈레반군이 TTP가 아니라 탈레반군 자체가 듀란드 라인을 따라 파키스탄 국경 초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후 양측 사이에 보고된 것 중 가장 치열한 교전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죠. 양측은 모두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는 훨씬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전투 중에 상대의 국경 초소 수십 곳을 점령했다고 보고했고요. 다시 말하지만 세계의 이 구석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이상의 전투 끝에 카타르와 터키의 중재자들이 10월 19일 휴전을 성사시켰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관리들은
국경 간 폭력을 억제하고 무장 세력 활동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휴전은 이미 불안정해 보입니다. 탈레반, TTP, 파키스탄군 사이에 소규모 충돌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탈레반 내부의 분파주의가 휴전 집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TTP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후자는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거든요. 만약 아프간 탈레반이 TTP를 강력하게 억압한다면 내부 반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탈레반은 자신들의 내부 지하디스트 생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휴전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위해 진정한 휴전이 회복되고 유지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극도로 까다로울 겁니다.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얽혀있는 안보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서 어떤 확전이든 빠르게 멀고 가까운 강대국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카타르가 중재자로 나섰고 현재 회담을 주최하고 있는데요. 도하는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을 때 탈레반 내 다양한 분파들과 열린 통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파키스탄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고려하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역 안정을 이슬라마바드와의 점증하는 안보 및 경제적 유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역시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 아프간 탈레반과 파키스탄 사이를 중재한 적이 있고 지역 안정, 특히 파키스탄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도 상황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그람 공군 기지에 관심을 표명했고 파키스탄이 워싱턴에 손을 내밀면 미국의 개입길이 열릴 수 있지만 높은 비용과 안보 위험이 따를 겁니다. 한편 인도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히토류가 풍부한데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서 인도의 방위 산업은 점증하는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뉴델리는 이상한 동맹이 될지라도 히토류 매장지를 확보할 기회를 환영할 겁니다. 흥미롭게도 탈레반이 재구성한 아프가니스탄 지도에서 국경이 인더스강까지 뻗어 있는데 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은 완전히 인도 손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팀을 이뤄 양쪽에서 파키스탄을 압박하는 더 큰 전략적 움직임을 암시하죠. 공교롭게도 탈레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과의 국경 충돌이 격화되던 바로 그때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시기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전략적 정렬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렇다 해도 여기서의 상호작용은 복잡합니다. 인도가 탈레반과 손잡는 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고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거나 북부 동맹의 부활을 지원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거든요. 결과는 서로 겹겹이 쌓인 억지력을 가진 새로운 불안정한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아프간 탈레반, TTP, 파키스탄군 사이에 국경 간 공격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아프가니스탄은 1978년 이후 단 한 해도 평화를 보지 못했고 이제 탈레반 지도부는 나라를 또 다른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진정한 힘은 휘두르는 게 아니라 거두어들이는 데 있는 법인데요. 100년도 넘은 상상 속의 선을 되찾으려다 정작 아프가니스탄은 가장 현실적인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력과 파멸, 그 경계선 말입니다.